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 기어를 한번 개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게임 기어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있어야 할 부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액정이 없는 상태인데요. 지인의 부탁으로 제가 수리하던 과정 중에서 액정이 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부품용으로 제가 보관하고 있던 녀석입니다.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누액도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패턴이 끊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누액이 심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던 기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일단 기동이 되는 것까지 확인한 뒤에 개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가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콘덴서를 다시 달아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액정이 없었던 그런 세트이기 때문에 액정 개조 킷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전원을 켜서 동작을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보도록 하죠. 본체는 살아있는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부팅이 돼서 게임까지 구동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낸다고 하면 일반적인 이제 액정 개조가 되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진행할 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는 이렇게 작은 3.5인치 액정도 너무 작아서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화면, 대형 액정을 사용을 해서 개조를 해볼까 하고요. 게임 기어 개조 킷의 경우 VGA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VGA 출력을 활용을 해서 5인치 액정을 내장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게임 기어 액정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크기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게임 기어 케이스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사용해 볼까 생각을 하지만 이 5인치 액정이 아무래도 들어가기 좀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이 케이스를 커팅을 한 뒤에 5인치 액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개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인치 액정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구멍을 뚫어주게 되었습니다. 액정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액정 자체를 이제 이대로 고정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렇게 액정 부분을 고정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공이 끝난 상태의 게임 기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도색을 해봤는데요. 이전에 실기 게임 기어 중에서 제가 가져오지 못한 색깔 노란색으로 한번 색칠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배터리 넣는 부분이랑 이제 액정을 넣는 부분 같이 개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 쪽을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게임 기어의 경우 4가지 전원을 사용합니다. 5V가 있고요. 그리고 1.28V, 9V, 마지막으로 백라이트에 사용하는 34V가 있습니다. 일단 개조를 통해서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34V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1.28V의 경우도 참고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테스트를 했을 때 구동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9V, 5V가 남게 되는데요. 9V의 경우 배터리를 2개 직렬로 연결했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V는 9V에서 5V로 스텝 다운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품들은 제거를 하고 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총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들어가 있던 건전지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이제 건전지 크기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측면 부분을 커팅을 해서 배터리를 넣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준 상태가 되겠고요. 3D 프린터가 아니라 이렇게 케이스 가공 같은 경우에는 진짜
커팅을 하는 부분, 잘라내는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겠고요. 기존 전원 유닛에서 모든 부품들이 제거가 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위에 각종 부품들을 고정하는 건 아무래도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치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사로 최종적으로 이제 고정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각각의 충전 모듈이라든지 전압을 변경하는 레귤레이터 부분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을 보게 되면 그라운드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다이오드가 있던 부분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연결해 준 상태입니다. 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백라이트 적어놓은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이 9V가 되겠습니다. 1.28 그리고 그라운드 마지막 두께가 5V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 부분은 이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그라운드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9V의 경우 이 부분 연결을 해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배터리 연결이 되겠죠. 자, 그리고 5V 같은 경우에는 스텝 다운을 통해서 이 부분으로 연결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운드 앰프 모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기어의 경우 스테레오 사운드로 출력하고 있지만 게임기어 본체 자체에서는 이렇게 좌측 부분에 스피커가 하나만 있게 되어서 모노 사운드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앰프 모듈 같은 경우에는 보드상의 구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사운드 2채널 출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개의 채널 라인에서 외부 쪽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 쪽에도 또 하나의 채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쪽에 있는 이 마이너스 부분에 연결을 하고, 그라운드의 경우 여기 보시면 M18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연결을 하게 될 경우에 본체에서 스테레오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일단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내준 상태가 되겠고요. 스피커도 이렇게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메인이 되는 5인치 액정을 넣어 주겠고요. 자, 이제 각종 버튼들을 넣어 주고, 상단 부분과 결합이 되면 되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 출력을 위해서 배선을 해줘야 됩니다. 개조 키스에 붙어 있는 액정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부 LCD로 연결되는 전원을 연결할 텐데요.
배터리 부분에서 오는 전원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9V가 되겠고요. 9V가 LCD 드라이버 보드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부분인데 그라운드도 전원 쪽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VGA 출력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조키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외부 입력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백라이트 쪽 핀과 그라운드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조는 완료가 되었고요. 상단과 하단 부분에 케이블을 연결해 준 뒤 조립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초대형 화면에 게임 기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으니 액정 보호 쉐이드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거가 되었고요. 자, 완성이 된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세가에서 팬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세가가 만들고 싶었다라는 느낌이 강한 게임 기어 미크로라는 아주 작은 화면의 게임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게임 기어를 즐겼던 세대라면 이 게임 기어를 플레이하다 보면 상당히 작은 글자에 눈이 아프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 노란색 게임 기어 같은 경우는 RPG 게임이 들어가 있는데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사실 잘 안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도 있어서 이번에는 좀 더 큰 화면, 세가가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직접 만들어 본다는 의미에서 아주 큰 화면의 게임 기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두 개의 게임 기어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과도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개조하게 된 이 게임 기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게임 기어 케이스를 가공을 해서 만든 그런 크기이지만 아무래도 미크로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조가 된 게임 기어 맥스의 경우 5인치 액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게임 기어 같은 경우는 3.2인치 액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크기 차이가 있고요. 케이스의 기본적인 모양은 게임 기어 케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전면부에 원래는 왼쪽에만 스피커가 있었는데 오른쪽에도 스피커 홀을 뚫어주고 스테레오 사운드로 변경이 된 점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을 보더라도 기존의 케이스와 그리고 부품들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게 되지만 이제 어댑터가 있던 부분, DC 어댑터가 있던 부분은 USB 충전으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후면의 경우에도 특별히 강화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지만 건전지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가 2600mAh 두 개가 들어있게 되는데요. 기존의 건전지로서 게임을 즐기시던 분들은 상당히 배터리 타임이 짧아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배터리 개조를 통해서 특히나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지면서 그리고 아주 긴 플레이 타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배터리 개조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는 개조이기도 합니다. 실제 카트리지를 삽입을 해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쪽에는 이제 모노 사운드와 스테레오 사운드가 잘 구별이 안 되겠지만 실제로 들어보게 되면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스테레오 개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큰 화면 개조가 아니더라도 개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기어 개조 킷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몇 가지 화면 변환 모드를 쓸 수 있는데요.
현재는 스캔 라인이 들어가 있는 모드에서 한번 누르게 될 경우에 스캔 라인이 제거가 되면서 조금 더 밝아진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르게 되면 화면 비율이 변경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좌우가 조금 더 줄어든 화면에 게임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캔 라인 모드와 스캔 라인이 제거가 된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화질의 경우에는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깨끗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몇몇 다른 게임들도 한번 해보죠. 이제 미크로와 게임 기어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색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게임 기어 미크로 쪽이 더 선명한 점이 있긴 하지만 게임 플레이어로는 아무래도 대형 화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대화면 개조 게임 기어 맥스에 대한 개조 및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게임기 개조를 하고 싶은데 3D 프린터가 없어서 게임기 개조가 힘드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게임 기어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크릴을 잘라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개조도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 선택을 하셔서 개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